논의를 하고 있어서 뭐 저희가 내부 검토가 끝나면 이것도 어떻게 변경이 될지 한번 유감부에 공유를 드리게 되고요. 세 번째는 자녀보험입니다. 저희가 설명하고 있는 자녀보험은 랩플레이 자녀보험 부담부담이고요. 자녀보험은 아시겠지만 현대해상이 거의 업계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자녀보험에 특화된 그 이미지를 구축한 것도 있겠지만 새로운 정보도 조금 있어서 저희가 지금은 현대해상을 목표로 해서 현대해상에 있고 우리한테 오는 정보를 중점적으로 추가를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감독기장이 처음 생기기 전에는 저 부담부담 자녀보험이 굉장히 판매가 많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해지율을 단일율로 동일하게 사용했었고 업계는 저희보다 낮은 해지율을 사용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았어요.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판매가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회사 입장에서 우회지 저희 상품에 대한 제한도 하고 있을 뿐더러 변동이 좀 더 있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판매가 굉장히 저조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자녀보험을 어떻게 하면 판매를 많이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이 우회지 상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다 보니까 중도부가 특별히 그러니까 앞에 점프에 있던 요 기능을 자녀보험에도 추가했어요. 그래서 자녀보험도 똑같이 일부 담보에 대해서 대상 담보 7종에 대해서는 가입을 1년부터 50세까지는 원하는 시점에 보험 가입 금액을 책임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간편 심사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편 심사 보험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험 가입 시점에 보험회사에 알려야 될 계약전 알림사,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지사항을 일반형 대비해서 간소화해서 과거 치료 유병이라든지 기왕증 있는 유병력자로 간단하게 인수심사만 거치고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언더라이팅을 통해서 이 사람이 건강한지, 기존에 뭐 암이 걸린 적이 있는지, 부작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고 이제 보험 가입을 해줄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일반형에 대비해서 간단한 질문만 해서 간단한 그 이점만 없으면 가입을 하게 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일반형 상품 대비해서 더 비싼 보험료를 받고 있고요. 간편심사보험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현대해상이 처음 만들었는데 경남은 2015년 5월에 처음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업계에서 처음 판매하고 있는 간편심사보험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325 간편보험이라고 부릅니다. 325 간편보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수심사가 전부 다 물어보는 게 아니고 3개월 내 입원 수술, 2년 내 상해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 5년 이내에 암으로 인한 진단 입원 수술, 이 세 가지만 물어보기 때문에 앞에 3개월, 2년, 5년을 합쳐서 325 건강보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최초에는 판매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유병자 시장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회사마다 더 이상 이제 표준형,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시장이 한계가 있고 고객들의 나이도 고령화가 되고 나이도 많아지고 또 그전에 기형증이 있는 고객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 간편심사보험을 주력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325 간편보험을 예를 들면 저희는 연만기, 새만기, 그리고 해지연금, 미기부처럼 일반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납입 면제도 상위 80%, 지급 80%, 뇌졸중, 일반화, 구성, 신분분배까지 해서 이거는 이제 업계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뭐 보험료가 어느 회사는 조금 더 비싸고 조금 더 싸고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구조라든지 납입 면제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간편심사보험은 325 건강보험으로만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 325에 대한 시장도 커지고 유병자 시장에 대한 유병자 보험 시장이 굉장히 증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간편 심사보험이 요새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당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는 레시프트 간편 335공항고, 레시프트 간편 325공항고 라이트, 그다음에 또 앞에 말씀드린 레시프트 간편 건강보, 그다음에 원큐 건강안보험까지 총 4가지 간편 심사보험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325 건강보험은 이 앞에 있는 글자 숫자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335 건강보험은 아까는 3년, 2년, 5년이었는데 3년 내 3개월 내 입원 수술, 2년이 아니고 3년 내 상해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 5년에 암으로 인한 진단 입원 수술이었고, 그러니까 요 2년에서 물어보던 걸 3년 기간 동안 뭐 상해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물어보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이 335 보험 같은 경우에 고지사항이 325 건강보험보다 늘어나다 보니까 보험료가 반대로 더 저렴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335가 제일 저렴하고, 그 다음에 325가 저렴하고, 335가 저렴하고, 그 다음에 일반형, 그 다음에 이제 335 일반형에 비해서 간편심사보험이 제일 저렴한 게 335고, 그 다음에 325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335 건강보험은 10월 말에 판매를 했는데, 이 335 건강보험 플러스 또 새롭게 11월 달부터 판매했던 게 325 건강보험 라이트입니다. 기준이 되는 이 325 건강보험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차이점이 2년 내에 상해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력이 없던 것을 2년 내에 6일 이상 입원, 30일 이상 투약 여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2년 내에 물어보던 건 2년 내에 상해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을 물어보다 보니까 이 질병이 경증인지 중증인지를 관계없이 저희가 고지를 해서 보험가입을 했다면 이 상여 건강보험을 세분화해서 6일 이상 입원, 30일 이상 투약 여부를 물어보다 보니까 보험료가 더 저렴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현재 기준에 판매하고 있는 간편심사보험을 보면 여기 325 건강보험 라이트가 제일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335 건강보험 그 다음 저렴하고, 그 다음이 325 건강보험 저렴하다고 보시면 돼요. 고지사항이 늘어날수록 보험료는 저렴해지고, 대신에 가입 안 된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업계에서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335도 있고, 어떤 회사는 315도 있고, 3빵호도 있고, 빵빵호도 있고, 빵빵이도 있고, 회사마다 굉장히 종류가 많은 간편심사보험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편심사보험 라인업을 저희도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확대를 하게 되면 그 사이에 걸리는 고객군에 대해서 가입을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세분화해서 조금 더 저렴하고 조금 더 비싸고 계속 이제 라인업을 계속 추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보험 같은 경우에는 시장도 커지고 이슈도 많이 되다 보니까 이 정도 관심을 가지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운전자보험인데요. 운전자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 중에서는 뭐 다 부족하겠지만 그나마 이제 운전자보험은 조금 경쟁력이 있다고 자체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도 저렴하고, 그다음에 업계에 대비해서 보장 범위도 가장 넓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쟁력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담보를 추가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일단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에서 인사적 책임을 담당을 하고 있다면, 운전자 보험에서는 형사적 책임이라든지 행정적 책임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개발한 상품이고요.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자동차 사고 보상, 그다음에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그다음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이런 정보들이 핵심 주력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저희 당사에서는 변호사 선임 비용과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의 경우에 이제 보상 한도에 대해서 저희가 업계 최초로 업계 최대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저번 달까지 저희가 최대였는데 계속 이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2억까지 상황을 판매했는데 메리츠가 또 바로 2억 9천이 나온다던가 이럴 수도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자동차 사고 보상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든지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업계 최대로 보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보험료 페이백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특정 여기 해당하는 자동차 사고 부상을 받거나 교통사고 50% 이상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미 냈던 기납입 보험료도 보험금을 돌려주고요. 향후에 만기까지 냈을 향후 낼 보험료도 일시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KB에서 나온 페이백을 많이 영업에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사실 페이백과 비교를 하게 되면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이 보험료 보장 특약이 좀 더 고객한테 유리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페이백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산출 기수에 반영해서 돈을 들여주다 보니까 보험료가 그만큼 할증이 되고 보험료를 많이 받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기납입 보험료 그대로 돌려주기 때문에 보험료는 당연히 받겠지만 그래도 업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페이백 중에서는 가장 고객한테 유리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손 의료보험인데요. 실손 의료보험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피보험자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하기 위한 이제 보험이고요. 2000년 초반까지는 업계가 다 다르게 실손 의료보험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 실손 의료보험이 표준화가 되면서 지금은 회사마다 동일한 구조의 실손 의료보험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실손 의료보험이 바뀌었고요. 이거는 이제 통칭해서 4세대 실손 의료보험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장 한도라든지 자기 부담금, 투명 횟수가 기존의 3세대 실손 의료보험에 비해서 좀 달라졌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상품 구조, 기존의 이제 실손 의료보험 15년 만기가 되면은 15년 시절에 다시 갱신을 해서 재가입을 하는 구조였는데 요 기간이 5년으로 짧아졌고요. 업계가 이제 구조는 동일하다 보니까 보험료만 이제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텐데 이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당사의 실손 의료보험 손해율을 가지고 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당사가 찾아보다 실손 의료비가 비쌀 수도 있고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실손 의료보험으로 고객이 보험을 많이 지급했다면 저희 당사의 실손 의료비는 높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현대 같은 경우에 우리보다 훨씬 보험료 지급이 적고 손해율이 좋다면 실손 의료비가 업계에 비해서 낮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차이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물보험이랑 연금저축보험을 말씀드리면 재물보험은 이제 화재보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손해라든지 배상책임, 벌금비용까지 보장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일반적으로 화재손해라든지 화재 배상책임 담보의 경우에 일반 보험에서 주력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일반 보험에 있는 주요 담보들을 장기로 3년 이상으로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자기 집에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또 화재가 일어남으로써 주위에 있는 건물이 이제 화재로 무너지거나 붕괴돼서 발생할 수 있는 배상 책임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화재보험, 화재손해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책임 이렇게 주요 담보들로만 가입을 하게 되고요.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 고정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물건이 이제 주택이냐, 일반이냐, 공장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는데, 공장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사고가 나게 됐을 경우에 굉장히 손해가 크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지는 않고요. 주로 판매하고 있는 화재보험은 주택이라든지 일반 물건에 대해 음식점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빌라라든지 이런 물건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 보험료가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실제 가입을 하게 되면 보장보험료가 굉장히 적고 장기보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에 이제 저축 기능을 담당하는 장기보험료를 높여서 이제 가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다중이용업소,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일반 음식점이나 이런 다중업소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게 되면은 화재 배상 책임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회사에 있는 재물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일반적으로는 일반 보험에서 판매하고 있는 화재 배상 책임을 가입을 하게 되겠지만 저희는 일반 보험에서는 담보 하나만 가입할 수 있기
얘기했지만 저희는 한 상품 안에 여러 특약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영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물보험도 회사에서 지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서 저희 당팀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재물보험을 조금 굉장히 강화하기 위해서 예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 1월, 그다음에 내년 4월 두 가지로 나눠서 개념이 될 텐데 올해 1월에는 저희가 가전 전자제품 수리 비용은 기존에 6대로 운영했다면 19대로 6대에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내년 4월 같은 경우에는 업계에 있고 우리한테 맞는 정보들, 조금 주요 니즈가 많은 이런 정보들 부분을 해서 재물보험 확대를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보험인데요. 연금은 저희가 아까 처음에 장기보험에 대해서 고정성이나 저축성을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연금저축보험은 그중에 저축성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연금저축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뭐 세액공제 혜택도 있고 다 아시겠지만 뭐 소득세법에 의거해서 보험료 중 연간 4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품이고 저축보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기납입보험료가 환급금이 더 많아지게 되는 그런 상품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단가 채널이 있어서 판매가 많이 됐었는데 요새는 이제 저축보험을 어떻게 보면 금리 리스크 때문에 많이 판매를 안 하고 있어서 회사에서 뭐 중점적으로 많이 판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자료는 끝났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 아까 설명 듣다가 넷 심플 건강보험 관련해가지고 네. 그래서 335랑 325랑 325 라이트 모델에서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보험료 저렴한 것만 한번 다시 말씀해 주세요. 325 라이트가 제일 저렴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335가 저렴하고 그 다음에 325가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숫자가 높아질수록 저렴하다고 클수록 저렴하다고 보시면 돼요. 335랑 325랑 비교하면 2년 내에 물어보다가 3년 내로 물어보기 때문에 인수를 더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보험료는 저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이트랑 이거랑 비교를 하게 되면 3년 내에 물어보던 거를 2년 내에 물어봤지만 여기는 이번 수술에 대한 것만 물어봤고 이거는 세분화해서 6일 이상 입원했는지 30일 이상 취업을 받았는지를 더 세분화하고 자세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제일 저렴하다고 보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두개 차이가 얼마 정도 금액 차이가 나요? 이거 15%가 요거 두 개요? 네, 별 차이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여기 금고가 만약에 20개에 구성이 되어 있으면 20개 담보 전부 요게 더 저렴한 건 아니에요. 뭐 일부 담보는 이게 대부분의 담보는 저렴하지만 일부 상해 담보 같은 경우는 3, 4%가 더 저렴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 한 8에서 15% 정도 더 저렴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설계를 뭐 저렴한 상품을 결국은 높편이냐 낮은이냐 아니면 어떻게 구성했느냐에 따라서 저렴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좀 주요 판매되는 그런 플랜으로 봤을 때는 한 그 정도 저렴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3대 진단비 기준으로 봤을 때 335랑 325랑 했을 때 저렴한 부분이 두 개 차이가 없잖아요. 325가 더 저렴해요. 라인. 일부 상해 담보 같은 경우는 335 그러니까 325 라이트가 335보다 저렴하다고 했습니다. 6일 이상 투영 여부, 30일 이상, 2일 이상 입원, 30일 이상 투영 여부를 물어보는 게 2년 내, 3년 내에 입원 수술을 물어보는 것보다 확대해서 물어본다고 질문하고 인수 심사를 강화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안 될 것 같고요. 325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여기에서 보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통으로 표준으로 보고 있는 지문으로 상해는 없지만 회사 인수 지침 상에서 회사 의사결정으로 제한을 할 수는 있어요. 뭐 3년 내, 3개월 내 입원 수술에 대한 건 물어봐야 되겠지만 3개월 내에 물어보고 조금 더 세분화하게 하나 더. 네. 근데 취업을 하게 되면 이제 필요 소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3개월 내에 필요 소견이 있는지 추가 검사도 해당이 되는 거라서. 아닌데요. 가능은 한데요. 거기에서 약이 틀려지면 추가 소견을 받는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틀려질 수 있지만 가능합니다. 경직
신뢰를 다시 보시는 근데 실제 뭔가 기준 이게 기초설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실무상으로는 언더라이팅 팀에서 심사를 하고 가입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유한 경우로 가입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무조건 통과가 되는 게 네, 그건 아니라는 아닐까요? 거잖아요. 네, 더 질문 있으시면 네,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 운전자 보험이었어요. 네, 4번 그 보험료 페이백 부분에 있어서 네, 당사가 KB보다 낫다고 설명하셨는데 네. 제가 그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잘 이해가 안 돼서 한 번만 더 여기서 KB도 좀 페이백이 있는데 네. 롯데가 그 이제 정수영님 말씀으로는 KB보다 좀 낫다는 게 정수영 혼자 생각이신 건지 아니면 뭐 편타당하게 저희가 최근에 이제 이번 회의에 저거를 보고를 했었거든요. 예. 저희라든지 저희랑 KB에서 판매하고 있는 페이백의 구조가 조금 달라요. 아 예. 그러니까 KB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그러니까 이 담보마다 이제 페이백이 구성이 돼서 아 예. 상해 사망, 뭐 자동차 사고 부상, 뭐 교통상해, 후유장애 등 담보마다 페이백을 습격 복구를 넣어서 이제 산출하는 거라서. 아 KB는 그렇게. 네네네. 아, 그러니까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페이백 같은 경우는 기존에 판매를 했었던 내망성 한방보험이라든지 상대 성인병 전용보험의 페이백 담보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우리는 그 KB보다는 담보가 적은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니죠. 그러니까 KB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산출할 때 반영을 해서 이제 일반적인 그 특약마다 더 팬층에서 이제 보험료를 받고 있는 거고요. 보험료가 그리고 KB가 더 높은 거네요. 보험료는 저희가 더 저렴해요. 그렇죠. 그 부분이 이거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은 업계에서 저희가 굉장히 저렴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실제 업무하시면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냥 저한테 편하게 전화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교육을 처음 해봐서 굉장히 떨렸는데 부족한 게 있으시면 끝나고 또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설명을 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상품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정영재 수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무해지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뭐 일반형 얘기가 자꾸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요거 제가 그냥 현장용으로 살짝만 짚고 넘어가도 될까요? 네. 이거 한번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제부터 현직 본부장님들, 지점장님들이 와가지고 무슨 무해지 얘기하고 일반형 얘기하고 하니까 여러분이 감이 조금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만 짚어드릴게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무해지, 저해지 상품이라는 게 원래 시장에 없었는데 2016년도부터 처음 생겼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험회사들이 하나둘씩 이제 도입해서 출시를 막 하고 있었는데 그 배경은 뭐였냐면 보험시장은 계속 포화되고 있고 보험회사들은 매출은 계속 올려야 되는데 뭘로 먹고 살아야 되는지 계속 고민은 되고 고객들은 떨어져 가고 노후화되고 보험금은 많이 지급하니까 손해율은 올라가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되니까 상품 개발 측면에서 아이디어가 뭐가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한 거예요. 보험사에서. 그러다가 야, 무해지 저해지라는 개념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보험료를 좀 낮춰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무해지, 저해지라는 구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있던 상품을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하면
뭐 100세 만기 20년 납으로 해가지고 그냥 같은 피보험자 직장 직업 기준으로 설계를 했을 때 10만 5천 원이 나오는 어떤 피보험자가 있으면 요거를 상품 구조를 무해지로 바꿔가지고 보험료를 산출해 보니까 74,900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보장은 어떤데요? 보장은 동일한데 이게 보험 개인적으로 만진 거니까 저는 왜 그런 건지 잘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지만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 동일한 보장을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각사들이 막 채용해서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한 2017년부터 보험회사들이 막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회사가 이게 터진 거예요. 2017년, 18년, 19년, 20년 요게 터진 거예요. 특히 20년도에 자녀보험에다가 이 무해지를 적극 활용하면서 동일한 보장의 보험료는 저렴한데 이 동일한 보장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상품 경쟁력도 약간 있었단 말이에요. 타사 대비해서. 그러니까 타사 대비해서 보장도 비슷한데 보험료는 원래 있던 수준보다 우리 거에서도 저렴하지만 타사 거 대비해서도 더 저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무해지 상품이 엄청나게 잘 팔린 거죠. 대신 보험료가 싼 대신에 단점이 있다면 뭐가 있는 거예요? 단점이 있다면 100세 만기 20년 납으로 했는데 우리가 20년 동안 납입할 거 아니에요. 근데 20년 납입 기간이 오기 전에 보험을 해지하면 원래는 표준형 상품에서는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에는 해지환급금이 있긴 있지만 적겠죠. 근데 이제 납입 기간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해지환급금은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긴 하잖아요. 이렇게 우상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무해지 상품은 20년 납입 기간 중에 해지할 때는 1년 있다가 해지하든 19년 있다가 해지하든 해지환급금이 그냥 제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대신에 보험료 싸게 매겨서 가입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긴 설명을 하지 않으면 고객한테 되게 잘 먹히는 겁니다. 청약서를 2개 보여주는 거죠. 2개 보여주는 거예요. 10만원짜리 하나, 7만원짜리 하나. 고객한테. 보장이 똑같다는 걸 확인시켜주고 얘는 표준형이고 얘는 일반형이고 얘는 무해지다. 근데 보험료가 30%가 차이가 난다. 뭘로 할래?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근데 그것만 설명하면은 나중에 불안접하면 걸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이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뭘로 하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무해지할 건데. 근데 보통 그거 조금만 머리 써도 왜 그렇게 싼지 물어보지 않나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건 좋은데 물어보면 답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건 우리의 롤인데 고객 입장,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당장 수석님이 지금 오늘 보험 가입해야 된다 그러면 똑같은 보장을 10만 원 낼래, 7만 원 낼래, 20년 동안 내야 되는데 라면 뭘로 하시겠냐고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런 화법을 고객들한테 사용하니까 엄청나게 잘 팔린 거예요. 엄청나게 잘 팔려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났냐면 보험료가 이 문제 말고 보험료가 싼 것뿐만 아니라 여기 한번 보실래요? 총납입 보험료, 해지환급금, 예상 환급률 요걸 잘 보시면 얘는 10만 원씩 내니까 20년 동안 냈더니 2,500이 되는 거고 얘는 저렴하게 산출했으니까 7만 5천 원씩 20년을 냈더니 1,790만 원인 거예요. 20년 내보니까 800만 원 차이 나잖아요. 얘가 훨씬 적게 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납입 완료 시점 20년 납입 기간이 채워지면 그 순간에는 무해지형도 환급률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20년 동안은 없다가 20년 시점 납입 완료가 됐을 때 환급금을 계산해 보니까 두 상품 다 환급금은 1,840만 원으로 동일하다고요. 이게 무해지 상품의 아주 이상한 구조라는 거예요. 얼핏 봐서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납입기간 중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데 납입 완료 시점이 되는 순간만 되면 일반형이랑 무해지랑 환급 금액이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이 환급률을 표현할 때 금액은 똑같은데 얘는 10만 원씩 냈으니까 납입보험료 대비하면 72.6%가 나오는 거고 얘는 납입보험료 대비하면 자기가 납입한 거보다 금액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해지가 어떻게 보면 보험료도 저렴한데 환급률도 높은 상품처럼 포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설명을 하면 고객 입장에서 이거를 선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 무해지 상품이 엄청나게 잘 팔린 건데 문제는 뭐였냐면 우리 고객들이 가입하고 나서 이제 민원이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가장 많았던 민원의 유형은 뭐였을까요? 해지했을 때 한국도 없는 거. 해지했는데 환급금이 전혀 없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거지. 우리가 설명을 열심히 했을 텐데. 근데 그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금융당국에서 이거 문제가 되겠구나. 사회적으로 보험업계에서 문제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해서 이 퍼센테이지를 낮춰라. 일반형 상품은 1,840만 원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하지 마라. 더 밑으로 받게 해라. 적게 받게 해라. 그렇게 해서 21년도 올해 1월에 개정이 된 거고 이제 뭐 지금 또 한다고 그러는 거죠? 수석님 말씀으로는 4월에 또 한 번 개정한다는 거고 그래서 감독기관의 뭐 여러 가지 이 무해지 상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관리 감독을 잘 하겠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무해지형 상품 표준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일반형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이슈가 됐던 거고 우리 회사는 타사들보다 특히 더 이슈가 됐던 이유는 2020년도에 저 무해지형 상품이 너무 경쟁력이 있어서 시장에서 잘 팔렸기 때문에 21년도부터 저게 제재가 시작되니까 갑자기 확 죽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반형 구성비를 높이려는 회사의 정책도 올해 내내 일관성 있게 지속되고 거고 대신 매출은 조금 더디게 올라갔던 거죠. 자,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분 쉬시고 2교시 이어나가겠습니다. 30분에 시작할게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